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스템하고 유저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그 SPSR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요. 이제 지금 이런 오퍼레이팅 모드마다 CPSR하고 SPS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상태, 커런트 프로세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상태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이 상태 레지스터의 특정 비트를 변경해서 이런 동작 모드 간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가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CPU 동작 모드가 이제 IRQ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익셉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모드로 넘어가는데, 그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면 다시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환원될 때 익셉션이 발생한 시점에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돌아올 때 그 정보를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상태 레지스터 정보를 저장하는 게 SPS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Saved Processor Status Register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익셉션을 처리하는 모드, FIQ라고 하는 익셉션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PSR, 또 슈퍼바이저 모드일 때 시스템에 리셋이 걸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 모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 혹은 이제 어버트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시스템이나 유저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익셉션 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SPSR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모 음영 처리되어 있는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뱅크드 레지스터라고 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CPU 모드하고 공유를 하는 레지스터가 되는데요. 이런 뱅크드 처리된 것은 이 해당하는 동작 모드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Q하고 IRQ를 보시면 똑같이 그 레지스터가 있는데 더 이 뱅크드 레지스터 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메인 메모리 액세스하는 그 횟수를 줄여서 훨씬 더 고속으로 어떤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Q에서는 이렇게 데디케이트된 레지스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R15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다른 CPU에서도 다 나오는데요. 현재 실행할 오퍼레이션이 들어있는 오퍼레이션의 위치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는 레지스터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14는 이제 링크드 레지스터라고 해서 어떤 이제 서브 루틴으로 이제 붕괴가 일어났을 때 내가 루틴을 쭉 수행을 하다가 다른 루틴을 콜을 해서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 서브 루틴 처리가 끝나고 다시 환원이 될 때, 그때 환원될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죠. 그 어드레스를 담고 있는 게 이제 R14가 되겠고요. R13은 이제 스택 포인터입니다. 스택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암 레지스터 종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30개 범용 레지스터, 대부분 이제 데이터 연산,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 이런 데이터 연산 등에 사용이 되고요. 프로세서 동작 모드에 따라서 레지스터가 제한이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1개, CPSR 1개, SPSR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R0부터 R7까지는 이제 모든 CPU에서 공유하는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R13은 스택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RM 프로세서에서 스택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5개 정도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어떤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함수에서 사용된 범용 레지스터나 링크 레지스터를 저장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를 콜을 할 때 파라미터를 줘서 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a.exe를 콜할 때 변수로 파라미터로 1, 2, 3 이렇게 파라미터를 줄 수가 있는데, 그 1, 2, 3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실은 이
검용 레지스터에 R0, R1, R2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파라미터로 줄 때 그 개수가 4개가 넘어가면 나머지는 이제 스택 포인터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R14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서브루틴에서 다시 원래 함수 위치로 되돌아갈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R14가 되겠고요. R15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몇 페이지죠? 네, 7페이지에서 보셨던 이런 CPSR과 SPSR, 지금 여기 레지스터들이 전부 다 32비트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상태 레지스터의 32비트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태 레지스터는 현재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CPSR과 이전 모드, 이전 CPU 동작 모드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SPSR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비트는 이제 상태 플래그라고 해서요. 어떤 데이터 연산이나 논리 연산의 결과, 산술 연산 결과,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을 때 0이 되느냐, 뭐 0보다 크냐, 오버플로가 발생을 했느냐, 캐리지 리턴이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N, Z, C, V 필드를 마킹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저브드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 CPU 동작 모드 중에 IRQ나 뭐 FIQ, 그리고 이제 암모드, 썸모드가 있죠. 16비트 명령어 처리하는 썸모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썸모드이냐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 필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M 모드 비트를 통해서 조금 전에 7페이지에서 보셨던 CPU 동작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드 비트 0부터 네 번째 비트까지가 10000이면 이건 유저 모드다. 111이면 시스템 모드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BSP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텝로더나 이제 부트로더의 초기화 코드에서 이제 CPU 동작 모드를 바꿀 때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 모드면 이제 10011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CPU가 뭐 디폴트로 슈퍼바이저 모드로 동작 리셋이 되면 슈퍼바이저 모드로 동작을 하게끔 하는 CPU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요거에 맞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컨트롤 비트들은 I 비트가 1이면 IRQ가 디세이블이다. 처음에 CPU가 하드 리셋이 되면 인터럽트를 전부 다 디세이블을 시켜야 되죠. 아직 뭐 인터럽트 처리 루틴도 없고 또 하드웨어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이거를 이네이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시스템이 초기화되다가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오류에 맞닥뜨려서 그냥 행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들을 처음 이제 다 디세이블을 시키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스타터 코드에서 보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보실 때 왜 상태 레지스터 이거를 1로 했느냐, 그 어셈 코드에서는 단순하게 1, 0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AV 처리 익셉션 핸들링은 이제 아까 보셨던 CPU 동작 모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7가지 어떤 익셉션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리셋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시스템이 인지할 수 없는 인스트럭션을 내렸다든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든가 어보트 명령어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어드레스 가서 봤더니 자기가 찾는 명령어가 없다든가, 혹은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거기 없다든가 하는 프리패치 어보트, 데이터 어보트, 그 다음에 IRQ나 FIQ,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익셉션 상황들인데요. 각각의 익셉션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까 7페이지에서 보셨던 CPU 동작 모드가 거기에 맞게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일어납니다.
참고적으로 윈도우즈 CE에서는 이 CPU 동작 모드를 전부 다 쓰지는 않고요. 슈퍼바이저 모드하고 유저 모드 이 정도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까 이따가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럽트 익셉션 핸들러 자체가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